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관련, 주식 관련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버블이 온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주식은 계속 오릅니다. 그럼 너무 올랐으니까 또 쉽게 못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는 불리시라고 그러죠.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불리시라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에 특히 초보분들 갈팡질팡하시고 저의 컨셉은 우량주 장기 투자이신 거 아시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시 상승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GDP의 급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가 2분기에는 31.7% GDP 폭락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었죠. 근데 이제 3분기 Analyzed 된 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 그러니까 연간 계산으로 한 거죠. 3분기에 28.9%라고 나와 있습니다. GDP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Better than Estimate,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GDP 하나만 가지고 증시의 최악은 지났다, 본격적인 회복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은 최근에 최악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는 주식 상승이 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PMI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PMI는 구매자 관리자 지수이죠. PMI 지수란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여러 가지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에 각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해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가 4월달 팬데믹 왔을 때 완전 바닥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8월 각각 50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54.2 7월에. 지금 6월, 7월 계속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 PMI 지수는 경기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PMI가 발표되는 날은 세계 각국의 주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승 요소는 코비드-19 환자가 병원 입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4월 때 피크를 쳤죠. 그러다 좀 줄어들다가 다시 7월 달에 이제 피크를 다시 치고 지금 이제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피크 때와 비교를 한다면 거의 절반 훨씬 이하 수준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 치료제가 지금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했죠. Average Inflation Target인 평균 물가 목표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평균 물가를 2%에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1.7%, 올해 2.7% 하면 4.4% 나누기 2하면 2.2%잖아요. 당분간 물가가 그렇게 2% 근처, 2%를 넘어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플렉서블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를 조금 넘어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과 경제학자들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고 있어요.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물가 목표제는 물가 억제보다는 고용 지원 등 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부양 의지가 확인되면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YCC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Yield Curve Control인데, 그럼 이 YC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기 전에 채권 다 아시죠?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산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이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연준은 이 YCC에 대해서 아직은 좀 회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Yield Curve Control이 뭔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Yield Curve Control이란 중장기 채권의 금리의 상한을 정해놓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장의 전체적인 금리는 채권 금리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현재 미국 정부는 코로나 위기 돌파를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대요.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랑 반대예요. 그래서 금리는 또 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이미 제로금리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자체는 낮지만 기준금리 대비 장기채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채의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금리 이상의, 예를 들면은 1.5%를 맥스로 하겠다. 그럼 1.5% 금리를 초과하는 이 채권 물량을 연준이 직접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오르려고 하면 채권의 물량이 사들이니까 없어지니 금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조금 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위험성이 해소돼요. 즉, 돈을 연준이 찍어서 채권을 사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YCC를 아직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최후의 보루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향후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공매도 비율이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공매도 아시죠? 숏이라 그러죠. 반대는 롱입니다. 이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거죠. 공매도가 증가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테슬라 공매도 금액이 엄청났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그만큼 테슬라 주가가 당시에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테슬라 공매도 비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여담인데 이 다우존스가 지금 1000포인트가 최고점에서 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쳐야 이 하락이 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미국의 이 신규 부양책에 관련해서도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1조 3천억 달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1조 달러보다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타결이 된다면 주가에도 괜찮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시장 흐름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요거는 시킹 알파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집값이 오르고 있고 집 매매량도 오르고 있어서 경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표시로 보인다고 합니다. 주택시장 흐름이 미국 경제 상태에 대한 좋은 예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주택시장이 붐이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 몇 달간 주택시장이 회복이 일고 있고 특히 여기 표 보시면 5월 하락했던 가격이 집값이 6월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도 보시면은 2019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2020년 7월 현재 주택 판매량이 월등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지난달인 7월에 확 오른 것이 보입니다. 7월에 총 90만 1000채의 새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집을 막 사지는 않죠. 주택 매매량이 활성화되는 것은 일단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사람들이 현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불안감을 해소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시 상승을 방해하는 좀 어려움도 있죠. 한 3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시 상승 속도가 지금 빠르다는 건데요. RSI 지수가 지금 79라고 합니다. 이 RSI 지수는 뭐냐면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상대적 강도 지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현재 어떤 기업의 주가가 과매수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수가 70이 넘어가면 지금 과열로 과매수 상태라는 건데 매수세가 너무 높고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 PER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평균 PER이 원래는 17에서 한 19 정도에 위치했었는데 요새는 PER이 23이라고 합니다. 23배. 테슬라 PER은 아시다시피 1150이죠. 그러니까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1150배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0에서 25 사이였는데 요새 37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PER이 지금 이렇게 높은 게 어떻게 보면 요새 유행인지 아니면은 지금 과열 상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높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9월 달에 보통 주가가 좀 약한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동절이 9월 7일인데 레이버데이죠. 그때부터 조금 쿨다운 될 수 있는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리시잖아요. 조정이 오고 다시 오르겠죠. 주식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저희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알크 투자 운용사의 CEO인 캐시 우드, 이분이 최근 인터뷰를 했어요. 주식 분할 전에 7,000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이 자료와 테슬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경쟁 구도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뭐냐면 모델 3를 5,000에서 7,000달러로 선불 지급하고 잔여금을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으로 갚을 수 있는 조건이죠. 테슬라는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 상승뿐 아니라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쌓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사와 벌어진 자율주행 관련 격차를 다시 한번 초격차로 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서 바이두가 자율택시 플랫폼으로 엔비디아를 하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이두가 자율주행 택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테슬라가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1년 전에 테슬라 차량에 대한 자체 보험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그랬거든요. 현재 우버 운전자들은 매년 인상되는 차량 보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해서 테슬라의 차량 안정성은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 일반 주행보다 40% 더 안전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충분히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다고 캐시 우드는 언급했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뷰 진행자가 과연 테슬라가 자율주행 레벨 5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질문했는데 캐시 우드는 현재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 프로토타입 모델로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그 초격차로 벌어진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누구보다 먼저 레벨 5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책을 제가 좀 봤는데요. 이 열정으로 치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도 제가 요약해서 곧 한번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가 있잖아요. 근데 9월 21일 날 S&P 편입이 아마 될 거라고 합니다. 9월 셋째 주 금요일에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9월 21일 날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초에 3분기 인도량 발표하고 10월 말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이게 쭉 진행될 때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22일 날 포인트는 당초 기존 배터리보다 수명이 5배 이상 긴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배터리 기술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하죠. 이 100만 마리 배터리는 뭐냐면은 현재 배터리는 10만에서 20만 킬로를 타면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그래서 차량의 절반 가격이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100만 마일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발이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건 아니고 CATL 회장이 협력업체이죠. 이 언론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약간 반전인데 이 시킹 알파 분석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 20.57 빌리언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S&P 편입이 되면. 그런데 테슬라 시총이 현재 400빌리언 정도니까 시총의 한 5% 정도는 액수라서 그리 큰 영향은 또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식은 불안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오를만하다 이럴 때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현재 어느 정도 풀려 있느냐가 관건인데 돈이 있으면 이 불안하면서도 투자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도 투자를 못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미국 주식 우량주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상향합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이 올랐냐의 차이죠. 우리는 그 더 많이 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거고 초우량주의 장점은 안정적이면서 좋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우리 같이 미국 주식 우량주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